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결혼.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때로 상상을 초월한다. 2023년 3월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한 병원에서 한 여성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이름은 43세 엔젤라.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의 아내였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 자행된 완전 범죄의 시도였다. 제일 막 가면 뒤에 남자. 제임스 크레이그 47세 치과의사.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의료진. 완벽한 가정의 가장.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이 남자의 진짜 얼굴은 전혀 달랐다. 그는 결혼 생활 내내 최소 4명의 여성과 동시에 불륜을 저질렀다. 4명이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무려 4명의 여성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며 거짓말로 점철된 이중 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런 방탕한 생활은 엄청난 비용을 수반했다. 호텔비, 선물, 데이트 비용. 제임스 크레이그는 점점 더 깊은 경제적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엔젤라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제2막 발각의 공포. 상상해보라.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아이들의 아버지가,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충격을. 하지만 엔젤라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용서했다.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나 2022년 또다시 불륜의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번엔 달랐다. 앞서 4번째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우리의 관계는 2023년 3월까지, 그러니까 엔젤라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편이 아내를 독살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불륜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엔젤라는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족을 구해보고 싶었다. 가족 치료를 받기로 했다. 결혼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 선량한 마음이, 그 관대함이 결국 그녀의 목숨을 앗아갔다. 제3막 죽음의 칵테일. 제임스 크레이그는 계산했다. 차갑고 냉혹하게 계산했다. 아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불륜도 들키지 않을 것이고 경제적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그리고는 의료진으로서의 지식을 악용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무기 청산가리. 세포 호흡을 차단하여 온몸의 세포를 죽음으로 이끄는 맹독성 물질. 어지러움, 두통, 경련을 일으키고 해독하지 못하면 확실한 죽음을 가져다준다. 두 번째 무기 비소. 냄새도 맛도 없는 완벽한 독. 여러 장기를 동시에 공격하여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한다. 세 번째 무기 테트라하이드로졸린. 저만제 성분이지만 농축하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 그리고 이 3가지 독극물을 단백질 쉐이크에 섞었다. 건강을 생각하는 아내에게 몸에 좋다며 건네줄 완벽한 위장막이었다. 제3막 고통 속의 마지막 순간들. 상상해보라. 매일 아침 사랑하는 남편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준다며 건네주는 음료를 마시는 아내의 심정을. 그 속에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엔젤라는 점점 아파했다. 몸이 이상했다. 하지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알 수 없었다. 병원을 다녀도 명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누가 남편이 아내를 독살하고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러던 2023년 3월의 어느 날, 엔젤라의 가족이 법정에서 증언한 그 끔찍한 순간이 왔다. 엔젤라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이것이 43세 여성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자신을 20년 넘게 속여온 남편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고 있는 남편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제임스는 그날도 아내에게 항생제라며 캡슐을 건넸다. 엔젤라는 그것을 복용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침대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병원으로 급송되었지만 이미 뇌사 상태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제5막 진실의 폭로.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이다. 수사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씩 끔찍한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검찰은 제시했다. 제임스가 아내의 약을 몰래 바꿔치기 한 증거를. 독극물을 구입한 기록을.
여러 명의 내연녀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모든 증거를. 네 번째 내연녀는 법정에 서서 증언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말했다. 자신들의 관계가 엔젤라가 죽던 바로 그날까지 계속되었다고. 엔젤라의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동생은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요. 남편을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사랑이, 그 관용이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이끌었다. 제육막 파렴치한 변명. 그런데 더 가증스러운 것은 제임스 크레이그의 반응이었다. 이 남자는 지금까지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엔젤라를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청산가리와 비소가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바꿔치기 된 약들이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이것이다. 그는 말했다. 압젤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 수도 있다. 자살이라고. 20년 넘게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독살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순간까지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그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가족 치료까지 받으며 결혼을 살리려 했던 그 여성이 마지막 순간까지 왜 이렇게 아프지? 라고 물었던 그 여성이 자살했다고. 제7막 정의의 심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사건이 단순한 불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우발적 사건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인지를. 하지만 우리는 안다. 증거들이 말하고 있다. 청산가리와 비소, 그리고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이 섞인 단백질 쉐이크, 몰래 바꿔치기 된 약들, 아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된 불륜관계, 경제적 압박,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던 여성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냉혹한 계산. 서울부민병원 응급의학과 박억순 과장의 말처럼 이런 독극물들은 대처하기도 전에 사망할 수 있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그런 물질들을 구해서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내에게 투여한 것이다. 이것은 우발적 범죄가 아니다. 이것은 가장 잔혹한 형태의 배신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혼이라는 신성한 약속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행된 가장 비겁하고 잔인한 살인이다. 에필로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엔젤라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43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결국에는 밝혀진다는 것을. 제임스 크레이그의 최종 판결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엔젤라라는 한 여성이 있었다는 것. 그녀가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것.